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와 그리고 통상소교 거부 정책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어제 게임을 좀 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4월 15일 날 브론즈 3회 배치를 받고 이제 바로 브론즈 1으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4단계로 승급을 한 다음에 4월 14일 날 실버 2단계 90포인트 그리고 4월 15일 날 실버 1단계 20포인트대에 있다가 어제 4월 16일 어제자로 골드 4단계로 승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이 뭐 저기 게임을 해야 되냐 뭐 주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나이 조금 있으면 나이가 이제 부록을 앞둔 나이고 피지컬도 굉장히 좋지 못한데 여러분들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결과 한번 게임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골드 이상이 많겠지만 골드 티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제 11시 57분경에 골드 4단계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같이 나이도 많고 뭐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걸 잘 해보지 않은 사람도 골드 4단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거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선생님같이 나이 많은 아저씨도 골드 4단계로 승급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조선 19세기 조선 후기가 말 그대로 개판이 되었다 그랬죠. 그 개판인 상황에서 그대로 두었다가 조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멸망을 막아보고자 조선을 구제하고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대원군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대원군이라는 단어 속에 뜻하는 의미는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좀 더 윗단계에 있는 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즉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 남자가 뭐 옷을 보니까 이제 양반 같아요. 이 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떡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흥선대원군의 이 사람의 역할이 흥선대원군의 역할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뭐였냐면 상갓집 개였어요. 상갓집에 가서 이제 술을 먹고 음식 같은 거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말 그대로 정말 상갓집 개라고 불릴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을까요? 왜? Why?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웠죠. 만약에 세도 정치기에 여러분들이 세도 가문이라면 똑똑한 왕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멍청하고 허수아비처럼 앉아있는 왕이 좋을까요? 네, 맞아요. 허수아비처럼 멍청한 왕이 뒤에서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세력은 왕족 중에서 좀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우리 가문에 반항할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 왕족을 죽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원래 실제로는 뛰어난 능력과 지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정체를 숨기고 지금 상갓집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자 시간에 배운 한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와신상담? 선생님이 어제 랭크게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골드 재수를 했어요. 골드를 승급자에서 한번 떨어지고 다음 승급자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2승 0패였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탑라이너에 있던 아칼리 챔피언이 CS도 잘 못 먹고 물론 상대편 아칼리였어요. CS도 잘 못 먹고 정말 절하면서 경험치만 먹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글러기 때문에 그 아칼리를 보고 진짜 못하는구나 하고 그 라인을 버렸어요. 근데 웬걸? 어느 순간 탑에서 술킬, 더블킬, 트리플킬 이렇게 킬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아칼리가 처음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그렇게 못해보였던 아칼리가 결국 전장의 지배자가 되었고 선생님은 결국 그 판에서 승급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처럼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발톱을 숨긴 채 상갓집 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무능력해 보이는 모습이 연출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해도가드는 이런 흥선대원군의 모습에 속게 되었고 흥선대원군은 결국 왕의 아버지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필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포트폴리오 평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숙제는 적어볼게요. 자, 우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엄청난 숙제가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친구 중에 한 선생님은 학급 친구들에게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살지 않았다 그래요. 담임 선생님의 권위가 살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의 보기에 선생님 같아 보이지 않았는지 선생님 앞에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물건도 던지고 심지어는 뭐 칼도 던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는 담임 선생님의 권위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담임 선생님이 된 선생님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 계시는 분인데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의 권위가 왕의 힘과 왕의 권위가 없는데 그 사람 왕을 대접해주겠어요.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이 힘과 권위가 없으면 누가 담임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를 해주겠어요. 저희를 담임 선생님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반면에 이 당시 흥선대원군 때 왕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왕권에 대해서 올려줄 사람은 백성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숙제가 있었고 두 번째 숙제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선시대 노답 세금 세 가지. 군정, 전정, 환곡. 이 세 가지 세금 때문에 민생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이 민생을 잡지 못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망해버리겠죠. 자, 두 번째 숙제는 민생 안정이에요. 민생 안정은 다른 말로 조선 후기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세 가지 세금인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 해결해야 됐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숙제인데 이 세 번째 숙제는 당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서양의 이양선이라고 하는 외국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이양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 이양선, 방어. 이 세 가지 숙제를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지금부터 같이 써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권이 강화하려면은 일단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와 풍양 주주 세력을 완전히 정계에서 몰아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당시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의 권력 구조에서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시, 변란이 있을 때 생기는 임시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상기자, 변은 변란 변자인데 원래 조선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 같은 데 보면 상설시장이 있고 전기시장이 있죠. 오일장 같은 게 있죠. 이 상설이라는 거는 항상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비변사라는 거는 원래 임시기구였는데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배웠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이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이 비변사가 어느 순간부터 의정부를 압도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원래 비변사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권력기구는 뭐였다 그랬죠? 의정부입니다. 이 의정부를 몰아내고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최고기구가 되는데 여러분들 의정부라는 정식 국가기관을 앞두고 비변사라는 임시기구가 최고기구가 됐어요. 과연 이거 제대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 비변사를 장악한 사람들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이 비변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이라면 비변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변사 폐지. 그리고 의정부를 강화합니다.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했던 제일 처음 시도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엔 조선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위태로워요. 우리가 이번 4월 15일날 선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어요.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거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입법기구죠. 근데 지금 세도가들이 국가의 법을 다 망쳐놨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든 게 대전회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강화하고 대전통을 편찬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져 갖고 또 심지어는 세금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고 가장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정약용이 쓴 애절향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서는 그 남자 사람에게 군포를 받으러 포졸들이 왔대요. 가나에서 군포를 받으러 오니까 갑자기 근데 그 집에는 갓난아기도 있었고 죽은 아버지도 있었는데 군포가 세 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실제 남자는 한 명밖에 없었죠? 왜? 백골징포 그리고 항구참정으로 군포를 세 필이나 뜯어가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관리에게 잠깐만 기다려고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관리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니까 세금을 군포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가져온 게 그 남자의 이제 생식기였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세금 내기가 힘들었던 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함정의 문화는 너무 심각했고요. 자, 그러면 이 함정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땅이나 아니면 황무지 같은 데다가 세금을 부과시켜서 백성들을 개혁했다 그랬죠. 이 전정이라는 데 문란은 어떻게 되었냐면 양전이라는 건 시작입니다. 자, 양전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측량하거나 아니면 황무지 같은 걸 실제로 세금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토지를 제대로 측정하니까 그동안 거짓으로 걷었던 세금 그리고 숨겨진 땅에 대한 세금 같은 게 모조리 해결됐던 게 이 양전 사업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군정의 분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군정의 분란을 해결했던 방법은 호포제라는 게 있어요. 호포제. 자, 여러분들 역사는 대부분 단어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호포제의 호자가 여러분들 선생님이면 103동 2902호에 사는데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몇 호에 산다라고 얘기하죠. 이 호라는 게 집을 의미해요. 집, 몇 동 몇 호다. 몇 호에 산다. 한마디로 호포제는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원래 조선 전기 때에는 세금은 누가 보통 냈죠? 보통 양인들이 냈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양반의 수는 급증하고 양인의 수는 급감합니다. 근데 세금은 보통 양반은 세금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포제라는 게 중요한 거는 집집마다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양반도 집에 살고 그리고 양인도 집에 사니까 양반이든 양인이든 다리 잡고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양반도 세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자, 양반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당연히 국가의 재정 수입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안 좋게 생각했을까요? 맞아요. 양반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호포제였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이거를 다 밀어붙였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황복의 문란이라는 게 있었죠. 자, 황복의 문란을 해결했던 방법은 간단해요. 사창제라는 거 있습니다. 사창제. 이 사자가 사사로운 사자의 창자는 창고 창자인데 몰래 황국이라는 거는 관아에서 관리했죠. 근데 이 탐관오리들이 자신이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이 황국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꿨냐? 사창제. 그 마을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 인품이 좋은 사람에게 이 황국을 대신 맡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탐관오리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제일 명망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이 황국의 문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서원이라고 들어봤죠? 이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 개념인데 이 서원이라는 곳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근거지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서원은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철폐해버립니다. 왜? 서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 당연히 아까 호포제도 그렇고 서원 철폐도 그렇고 누가 반대했겠어요? 양반들이 극심하게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서원까지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대원군의 정책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전부 다 대원군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갓대원군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을 텐데 단
백성들은 대원군을 좋아했지만 누가 싫어했다고요? 양반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증오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세금까지 걷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서원까지 철폐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자, 여기 적으세요. 자, 세 번째. 아까 세 번째는 이항선이었는데 이항선은 다음 시간 4교시 때 하도록 하고 여기 세 번째는 다시 적을게요. 자, 세 번째. 경복궁 중건이라고 적어주세요. 참고로 이 중건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재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경복궁 하면은 떠오르는 기억 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가장 먼저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한 백성들이 태워버린 게 경복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착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경복궁이 한번 임진왜란한테 붙었다라고 하는데 일본 군인들이 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이 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복궁이 지금 서울에 가면은 우리가 필수 관람 코스로 많이 가기도 하죠. 지금 있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왜 다시 만들려고 했겠어요? 지금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죠.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 송중기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권위가 그때도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면벌부를 팔아서 만들려고 했던 게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왕실이나 종교나 권위가 떨어지면 건물을 크게 쌓아서 권위를 높여보려고 했던 시도는 역사상 굉장히 많았어요. 대원군도 경복궁을 다시 만들므로 인해서 조선 왕실의 권위를 높여보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실책이었어요. 볼게요. 지금 대원군의 지지 세력은 양반들은 대원군을 증오하죠. 대원군의 지지 세력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 중건을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어마무시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쩐이 들어갑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 어디서 나오겠어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도 모자라서 두 가지를 걷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원납전이라는 걸 거둬요. 원납전. 이 원납전이라는 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기부금이었는데 이 원납전이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사실상의 기부가 아니라 강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싫어했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일당 백이다. 뭐 혼자서 100인분 역할을 한다. 이 당백전이라는 건 뭐냐면 엽전 하나당 엽전 100개의 가치가 있는 고액의 엽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5만원짜리 화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선생님은 좀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조카가 있었는데 5만원짜리가 없으니까 최고 화폐가 얼마였죠? 10,000원이었어요. 그때는 조카한테 용돈으로 10,000원을 주면 조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설날 때 제가 느낀 건데 5만원짜리 안 쓰고 10,000원을 주니까 중학교 1학년의 조카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5만원짜리를 숨겨놨던 5만원짜리를 찾아가지고 조카한테 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하면 이게 당시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가 되는 화폐가 발행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필 하나에 1,000원 하던 게 100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배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PC방 한 시간에 1,000원 하던 게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이 당백전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원군은 이 경복궁 중건 사업 이후에 누구한테까지 이제 지지 세력 기반을 잃게 되겠어요? 백성들한테까지 지지 기반을 잃게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호포제와 서원철폐 때문에 양반들은 지금 대원군을 증오하게 되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좋아했다 그랬죠. 하지만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원군은 양반들한테도 미움받고 백성들한테도 미움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대원군의 몰락이었겠죠. 자, 그래서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한 이래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1873년에 대원군은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대원군의 정책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법으로 개정 회통을 편찬하였다. 민생 안정책으로는 뭐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전을 냈고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포포제, 양반한테도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한국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창제를 했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서원을 철폐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만들다가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었고 결국 물가가 급등했고 백성들의 원망을 사서 10년 만에 권력에서 물러났다. 여기까지가 오늘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곧바로 이어서 대외 침략 침공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